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시 분석을 할 텐데요. 입시의 변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정시 모집 전형에 보면 처음에 정시 직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정시 직윤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게 됐는데요.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평가가 약 40%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시 일반에서도 지금까지 봤던 일반 정시인데 여기서도 교과평가가 20% 정도 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교과평가가 40%나 들어가고 20%나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내신을 잘 못하면 이제 정시로 대학 못 가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아주 우려할 바는 아니구나. 그래도 정시니까 수능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보입니다. 정시직윤 어떤 점이 새롭게 된 건지 아세요? 정시직윤은 일단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으로서요. 모든 학과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학과를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직윤 같은 경우는 수시직윤과 다르게 일반 재학생뿐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까지 그 해당 대상이 돼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시직윤 외에 이제 정시 일반 같은 경우도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까지 포함돼서 합산하여서 학생들을 뽑게 되는 것들이 변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정시직윤 포함해서 정시 일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정시직윤이 생겼다. 교장 추천 전형과 함께. 요게 이제 재수생 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유불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여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강남의 명문고 같은 경우를 봐도 정시로 뭐 30명이 합격을 했는데 재학생 숫자가 5, 6명밖에 안 되고 재수생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뭐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면 정시직윤 티켓은 문과 1명, 이과 1명이거든요. 물론 재학생, 졸업생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졸업생도 받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재학생이 졸업생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시직윤인데요. 특히 정시직윤을 보면 경제학과나 아니면 의과대학, 치대, 약대 이렇게 많이 선호되는 과에서 대폭 인원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내가 만약 그런 과를 선호한다 그러면 특히 고등학교 선택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요번에 이제 현역이 재수생하고 비교했을 때 재수생들이 비중이 낮고 재수생이 내신이 아주 좋으면서 수능을 아주 잘 보는 학생 숫자가 별로 없어서 이 정시직윤 티켓이 현재 재학생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재수생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간혹 재수생 이상한테 이 정시직윤 티켓이 갈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티켓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그 상위권 학과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정시직윤 이거를 위한 고등학교 선택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미술대학입니다. 음악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정시 인원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거의 학생을 뽑지 않고 정시를 뽑는데 만약에 이제 미술대학을 만약에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고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정도에는 미술대학 입시 특집 아니면 음악대학 입시 특집도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입시가 조금 바뀐 정도면은 뭐 특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 완벽하게 바뀐 거거든요. 정시로 뽑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2과목을 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국어 영역하고 사회탐구. 예, 사탐 영역이고요. 나머지 영역도 치긴 치는데 감점제로 가기 때문에 감점의 요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2과목만 잘 봐도 일단은 시험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이나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2과목을 집중할 수 있게 특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을 좀 높지 않은 성적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2과목에서는 성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는 사실. 서울대 미술대학은 정시를 빼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전체 학생 중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디자인과 7명 정도 빼고는 나머지가 맞습니다. 전부 정시로 뽑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안 보고 미대를 가긴 힘들다.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수능을 통과한 후에 그 실기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일단 수능 통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거예요. 정시 모집 전형을 나열해 보면 일반고는 감점 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요인이 적다. 정시 직윤에서는 40% 정도의 내신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일반에서는 20% 정도의 내신을 반영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경우에는 대체로 전교권 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목자사고, 광역자사고, 강남 명문고 등 2등급 이하라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0%, 40% 약간의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1, 2점이라도 3, 4점이라도 감점을 받을 수 요인은 있다. 등급이 한 4, 5등급인 경우에도 그냥 내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수능 성적이 감점 요인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 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매우 높은 상위권 학과들, 의과대학이나 경영학과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감점 요인도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따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 전교권이 만약에 수능을 잘 봤다, 아니면 수능을 잘 본 사람이 전교권이라고 한다면은 일반고에서는 감점 요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신 따기가 좀 힘든 뭐 과고 영재고나 뭐 자사고, 심지어는 강남 명문고에서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내신을 완전히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추론을 해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좀 잘 받아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단지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로 재학생이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근데 다만 최대 감점 요인이 현실적으로 한 2점 정도, 뭐 아주 높게는 한 4점 정도 나는데, 높은 수준에서는 문제가 덜 될 가능성이 있고, 정말 내신이 정말 안 좋은데 수능을 아주 잘 보는 케이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점을 받아서 불이익을 보는 학생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나, 입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포지셔닝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도 감안해서 고등학교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소장님, 네네. 그럼 정시 직윤과 정시 일반 전형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시 직윤하고 정시 일반 전형의 차이점,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일반고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과거에는 직윤 이외에는 사실 일반고에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 카드가 다시 생긴 거죠. 직윤의 가장 유리한 점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한 전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3.5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원서를 내면 다 심사를 해도 3.5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심사를 하고 2차에 다시 거르게 되는 단계 전형으로 바뀌는 현재 고2부터는 3.5대 1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로 1차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높거든요.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도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1점대 경쟁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수시 직윤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지역균형,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가 최소 한두 명 정도를 서울대에 입학 실적을 냈어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고, 통합적으로 국민 전체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명씩이라도 고등학교를 배출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고, 미국으로 치면 어퍼머티브 액트, 즉 다시 말하면 소수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그 직윤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우려한 바는 대학에 와서 성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특목고 아이들보다도 좋은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이 제도의 불합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극복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에서 인원이 감소한 300명 이상의 학생들 중에 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100몇십 명의 숫자가 이 정시 직윤으로 왔어요. 근데 이것도 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휘문고도 지역에 있는 자사고 서울대학교를 한 30명 보냈다고 할게요. 정시로. 그러면 30명 정도를 정시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시 직윤을 한 명만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A라는 좀 입시율이 좋은 학교는
1점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데 뭐 1.1부터 시작해서 1.6, 1.7, 1.9 그런 친구들은 정시직윤에서 감점을 안 받게 되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예시한 자료에 따르면 요 예시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1, 2등급이라는 게 1.0등급부터 1.99등급까지인지 아니면 1.0등급부터 2.99등급까지인지는 서울대학교에서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1에서 2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아마 내년쯤에 다시 정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대충 2등급까지, 그러니까 1.99등급까지는 안전하지 않겠냐, 감점 없이. 그런데 상위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 5, 6등도 1점대, 뭐 1.7, 1.6 이런 등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내신에서 감점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이나 아니면 강북에 있는 전교권 학생들은 전교 1등은 1점 뭐 0이든 뭐 1.2든 1.3이든 상관없이 그 등급을 받았는데요. 한 명만 추천을 받는다는 거죠. 강남 명문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등급상으로 만약에 특히 강남 명문고 정도 되겠죠. 1점대 등급이 7명이 있어도 그리고 수능을 훨씬 더 잘 봤어도 일반고 아이들보다 네. 이 학교에서도 한 명 추천을 받고 일반고에서도 한 명 추천받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만 치면 명문고의 학생들이 10명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은 이 추천을 못 받아서 이 전형으로는 입시를 할 수 없어요. 직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정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두 개가 굉장히 잘 하이브리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윤은 많은 학교에서 특히 일반고에서 뽑겠다는 게 취지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겠다는 건데 일반고 학생들은 감점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시 직윤에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목고를 다니는데 1점대의 학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시직윤이든 서울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에서 내신의 요인이 반영돼서 이거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일부 그런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즉 과거 영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몇 명은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고에서는 감점 요인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낼 정도의 학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네, 학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3등급, 4등급, 5등급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내신 반영이 두 가지로 반영을 하는데요. 정량 반영이 있고 정성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정량 반응이라는 것은 수치로 딱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등급이나 A등급, 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A등급을 받았거나 1, 2등급을 받은 사람한테는 감점이 없다고 예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세특인데요. 세특에서 정성평가인데 얼마나 못 쓰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닌데 정시 위주로 된 건데 거기서 교수들이 그냥 쫙쫙 감점을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등급이 1, 2등급인 아이들은 대체로 세특도 잘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과 이수 현황인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에서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목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연대든 고대든 다른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는 들어야겠다. 그럼 권장한다라는 과목은 구태여 안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들었는데 성취도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냐. 그러면 교과를 반영한다고 그랬을 때 세 가지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성취 등급, 그 다음에 세특, 교과 이수 현황.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33%라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감점이 받는 경우에도 세특이 아주 괜찮고 교과 이수가 잘 됐다면 1, 2등급이 아니어도 심한 감점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의 요소는 남아 있다는 거. 감점의 요소가 일부 있고 그래서 하위권에서는 이 감점의 요인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수능이 상위권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감점 요인이 있어도 합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그런 권장 과목들을 꼭 듣는 것이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권장 과목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걸 안 들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없거든요. 네. 근데 권장한다고 그러는데 정시나 정시직윤에서 교과 반영 쪽에서 교수들이 감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태여 우리 과에 오라고 한 친구들이 우리 과에서 제시한 과목을 안 들었다. 이건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좋게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 그냥 들으면 돼요. 그 서울대만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대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다 챙겨서 듣는 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못한다 그러면 엄마라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되지 못하지만,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도는 좀 신경 쓸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시 모집 전원 인원 한번 쭉 챙겨보시죠. 일단 2022학년도 정시는 일반 전형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1,002명이 선발이 됐었는데 2023학년도 되면서 정시 지역균형 전형과 그리고 일반 전형을 같이 도합해서 1,309명, 307명이 지금 증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좀 특이사항을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정시 인원이 증가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경영대학 경우만 큰 변화 없이 58명을 변함없이 뽑고 있습니다. 미술대학은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변이 일어난 거죠. 디자인학과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 95명이 정시로 선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로망인 의학, 치의학대학 같은 경우 직윤 전형이 10명씩 이렇게 확보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의대하고 치대, 약대, 그 다음에 치의대, 이쪽에서 10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과들인데 의대 같은 경우에 보면 30명을 뽑았는데 2022년도에 정시 전체가 30명이었는데 그중에 직윤이 10명, 정시 직윤이 10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보는데 30명에서 10명의 카드가 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10명의 카드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서울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치의학대학원도 일반 전형 10명인데 직윤이 10명이고 일반 전형이 1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작년도에 13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교장 추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일반 정시로 들어가는 게 10명 이렇게 둘로 나뉘었고 전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대조차도 전체의 고등학생들이 다 경쟁하는 10명과 교장 추천을 받은 10명이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9명을 뽑았는데 이제 올해 정시 직윤으로 10명, 일반 전형으로 16명, 7명이 늘었는데 19명에서 7명 늘었다는 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반 전형으로 16명에 정시 직윤, 즉 교장 추천 받은 사람이 10명, 일반 전형 16명 이렇게 바뀌었고요. 특히 음악대학 한번 보시죠. 음악대학은 일반 전형이 46명으로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2022년도에 26명이었는데요. 증감이 20명, 거의 한 80% 네, 맞습니다.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예를 들면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은 정시 아니고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